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즉 NSS 보고서 탈냉전 시대 종말을 선언하고 미국의 중국 봉쇄 10년 대계를 선언했으며 이유도 중국을 전면적 경쟁자로 규정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10월 10일 첫 공식 국가안보 전략 NSS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지속적인 비핵화 외교를 추구하며 확장 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중국을 미국이 당면한 최대의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국제 질서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고,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서 한 번에 한 개 이상의 위협을 주시해야 한다며 북한과 이란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은 계속 핵미사일 개발 등의 진전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란은 미국인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업무를 꾸미면서 여전히 핵 프로그래밍을 진전시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또 미국은 75년 동안 강력하고 일관된 방위력을 유지해 왔으며 계속해서 영내의 안정과 평화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조약 동맹인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런 동맹들을 계속 현대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탈냉전 시대는 확실히 끝났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것을 이룰 능력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로 주목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즉각적 위협이라면서도 미국 주도로 세계가 연합해 그 도발에 대응할 대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NSS는 미 행정부 출범 때마다 내놓는 최상위 전략 문서로서 군사, 외교, 경제 등 전 분야를 포괄한 국가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초 발간 예정이던 NSS 보고서가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를 반영하기 위해서 반년이나 늦게 나왔지만은 지난해 3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제시한 NSS 중간 지침서에서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침서도 중국을 국제체제에 도전할 유일한 국가로 규정을 했습니다. 당시엔 중국과의 협력, 경쟁, 대결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번 보고서는 중국과의 경쟁에 초점을 맞춰 날카롭게 각을 세웠습니다.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향후 10년은 결정적 시기이고 지금 우리는 그 변곡점에 서 있다라며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제멋대로 변경하려는 중국과의 격렬한 경쟁을 다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거듭 미국은 신냉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은 신냉전의 개막을 공식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종신 집권을 확정짓는 중국 당대회를 며칠 앞두고 이 보고서를 공개한 것도 중국 지도부를 향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차이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당장 눌러야 할 위협이긴 하지만은 중국보다 한 등급 아래 쇠퇴하는 호정국가로 평가하고
미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궁극적인 적수는 인도 태평양을 넘어서 세계로 세력권을 확장하려는 야심을 가진 중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경쟁력 강화, 동맹 우방과의 연대, 국익과 비전을 지키는 경쟁을 통해서 중국을 제압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상호 안보 조약에 따라서 일본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제하긴 한다며 여기에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곳으로 타이안 해협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어 인도에 대해서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이자 주요 국방 파트너라고 소개하며 미국과 인도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이라는 우리의 공동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자 다자간 협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점점 더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갖춘 유일한 경쟁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미국의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은 가동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에 적극적 대응을 넘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갖추고 포위망을 촘촘하게 짜고 있습니다. 군사적 대결, 경제전쟁, 기술 봉쇄까지 불사하며 국제적 연대망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냉정 대결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찬 물결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동맹인 미국에 한층 다가섰지만은 이웃인 중국과도 척을 질 수 없는 우리나라는 피할 수 없는 시험대로 몰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전략적 도전 외에 전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도전이 있다면서 기후변화, 전염병, 식량안보, 테러, 에너지 부족, 인플레이션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내에서 공동 도전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쟁자를 포함한 모든 나라와 협력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유능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미국 연대의 핵심인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을 심화하는 투트랙 접근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EU 대외 전략 보고서도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전략을 크게 바꿔 중국을 전면적 경쟁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10월 17일 보도했습니다. EU 회원국은 10월 17일 외무장관 회의와 20일 정상회의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서 논의한 후에 EU의 기본 전략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의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나토의 움직임에 발맞추어서 EU도 대중국 정책의 큰 틀을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미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인도 태평양 주요 국가들과 관계를 심화해야 한다라며 역내 생산 확대와 다양한 공급망 확보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중국이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강압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사이버 안보 위협과 정보 조작까지 저지르는 것을 목격했다라며 EU가 중국에 협력하는 제3국을 더 나은 제안으로 포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